안녕하세요. 광마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장세나 개미들 탓만 하고 있지만 삼성 하이닉스 레버러지 ETF 사태의 진짜 원인은 우리 금융시장의 총체적 난국을 방치한 정부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국내 시장 구조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정부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오늘 팩트로 하나하나 탈탈 털어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착시 또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해서 그렇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거래대금 규모로 진실을 비교해 볼게요. 일단 나스닥에 비해서는 거래대금이 우리나라가 많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유럽의 ASML 같은 것도 ETF 레버러지가 있거든요. 얘는 본국 네덜란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본국뿐만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ADR을 합쳐도 하루 거래량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되게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 반도체 제장주의 거래대금은 결코 적지 않고요. 문제는 거래량이 아니라 정부의 탐욕과 무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인 주제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요. 상품만 들여왔지 상품이 돌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게 이번 단일 종목 레버러지 ETF의 진짜 원인이죠. 레버러지 ETF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제 뒤에서 잘 돌릴 수 있는 뒷이끌들인 LP들이 필요한데요. 한국의 LP들 같은 경우에는 파행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레버러지 ETF는 절대 장기 투자하거나 스윙 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단타 위주로요. 데이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기껏해봐야 한 2, 3일 쥐고 있는 이런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괴리율이 벌어지면은 그러니까 실제 자산 가치랑 본주의 가치랑 차이가 나버리면 대책이 없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LP들, 유동성 공급자들이 장중에는 도망을 잘 칩니다. 변동성이 심해질 때 장중에서 별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안 하거든요. 이게 지금 레버러지 ETF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장 마감 때도 문제인데요. 동시호가 의무 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 10분 전에 LP가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거든요. 그래서 호가창이 완전히 텅 비죠. 그리고 이 레버러지 ETF는 결국 중요한 게 종가의 2배를 맞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텅 빈 호가창에 목표 배율 맞추기용 물량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가격이 2배 가깝게 폭락하거나 폭등해 버리는 거죠. LP들은 사실 거래세 면제되는 등 혜택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요. 그런데 정작 위험할 때는 얘네들이 의무를 해태하죠. 그 다음에 이 장마감 때처럼 대량 주문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이 됩니다. 이렇게 파행 운용을 LP들, 유동성 공급자들이 하고 있으니 이 상품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죠. 특히 저는 장중에 해지 방치가 부른 3대 부작용 그리고 그에 따른 개미 피해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버러지 ETF는 원래 데이 트레이드 또는 단타 위주거든요. 근데 이제 장중에 괴리율이 잘못돼 버리면은 데이 트레이딩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그거는 개인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고요. LP들의 의무 해태인 기형적 파행, 그러니까 장 마감에만 점수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할 때는 장 중에는 시장이 그냥 방치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꼭 LP가 잘못이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잘못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이거든요. 금융 시스템에서 제일 대표적인 나스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LP들이 독박 쓰는 구조가 아니라 크게 3개의 플레이어들이 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LP들인 거죠. 그래서 전문 마켓 메이커들이 있고요. 이 글로벌 마켓 메이커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촘촘한 매수 매도 효과 스프레드를 실시간으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대형 IB의 알고리즘 매매로 충격을 완화하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IB들이 장중에 알고리즘으로 물량을 분산 매수하고요. 만약에 레버러지 ETF가 마지막에 물량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본장에서 본주로 거래하는 대신에 얘네가 이미 매수해 놓은 본주를 마치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수합 형태로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격 완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차익 거래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레버러지 ETF랑 본주와의 조금만 괴리율이 생겨도
뭐 제인 스트리트나 아니면 시타델 같은 아비트리지 거래하는 애들이 귀신같이 이거를 롱숏 스트래터지로 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플레이어들로 인해서 팀으로 레버러지 ETF 상품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의무를 LP가 혼자서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생태계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 거대한 무게를 혼자 견디다가 그냥 나가 떨어지고 뭐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해태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나스닥은 저렇게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상품만 우주선이고 레버러지 ETF만 내놓은 거고 사실 인프라는 조선시대입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IMF 발생 당시랑 지금이랑 인프라가 그렇게 선진적으로 변한 것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의 생태계가 거의 전무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일 종목으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활발하게 거래되어야만 레버러지 ETF에서 아까 아비트리지 포식자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일 종목 옵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거대 종목조차도 이 시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기형적인 세금 폭탄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신에 교육세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요. 이런 LP들에게는 이 교육세를 때려가지고 델타 해칭이라고 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파생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파생 상품을 이용한 리스크 해치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직 본주로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형적 세금 폭탄 없애달라고 증권회사들에서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지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없애버리면 세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이런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 탓이에요. 100% 저는 정부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금융 시스템을 전혀 뜯어 고칠 생각도 안 하면서 책임 회피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터지니까 원인 제공자인 당국은 개미가 잘못한 거다 또는 글로벌 장세가 안 좋다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글로벌 장세가 안 좋긴 했어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5%, 7%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점 대비 40%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8배나 더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글로벌 장세 때문입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글로벌 IB가 한국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타델 같은 좋은 LP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적 리스크거든요. 수수료 마진은 쥐꼬리 수준인데 사고가 터지면 수백억 원대 손실을 보는 이런 불균형 구조로 인해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는 리스크위원회에서 진입 거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몇 번 안건으로 올라갔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진입 거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제도가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금지시켜버리는 그런 때도 있고요. 그 외에도 규칙을 수시로 바꾸며 금융기관들을 규정 위반으로 몰아가는 관치 금융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표심을 위해서 이게 공매도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 정상적인 해칭 도구인 공매도를 절대 악으로 몰아가면서 한국의 금융 환경을 갈라파고스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이 굉장히 쓰이나거든요.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파생상품에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가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물 주식만으로 이 레버러지 ETF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파생상품 유동성이 바짝 말라붙어 있으니까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웅덩이가 전혀 없고 아까 같은 기형적인 LP들의 본주 거래만으로 레버러지 ETF가 움직이니 당연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꼬리가 본체를 뒤흔다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뭐 50%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나스닥도 이런 식으로 파생 상품이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꼬리가 본주로 흔드는 형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파생 상품의 해칭 자체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레버러지 ETF라는 상품은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 시장은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레버러지 ETF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던 거죠. 아까 얼핏 교육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금융기관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딴 나라에서는 레버러지 ETF가 유지되는 방식이 현물에서는 매수를 하고 파생 상품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델타 헤징을 유지를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교육세가 굉장히 이상하게 파행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파생 상품에서는 잃어도 상관이 없고 현물에서 번 100억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5억을 내라라고 하면은 이 정상적인 글로벌 형식의 델타 헤지 구조가 유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에서 많이 쓰는 델타 헤지를 하면은 결국은 순이익이 빵으로 만들어져서 위험이 제로가 되는 형태인 건데, 순이익은 빵원이 되는데 세금은 수십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장을 건드리지 않는 안전한 파생으로 인한 헤지는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꼬리가 본장을 흔들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 잘못이죠, 뭐. 이거 사실 증권사에서 이 제도 좀 손봐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관련 법규를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공매도인데요. 공매도가 없으면 레버러지 ETF는 제대로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비트레이지 거래로 ETF에 이 LP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인 스트리트 같은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레버러지 ETF하고 본주와의 가격 괴리율이 커지면은 ETF에서는 뭐 숏을 때리거나 롱을 때리거나 아니면 본주에서는 숏을 때리거나 또 롱을 때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롱숏 트레이더 터지로 이 실시간 뭐 1초라고 써놨는데 0.0001초 만에 공매도가 이루어져야 위험이 빵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일단 공매도가 굉장히 규제가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세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비트리지 거래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개미의 바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뭐 정부에서는 개미 탓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미국에서는 이런 걸 상장할 때 꼭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거든요. 사전 검증을 하는 거죠. 근데 국회에서 사전 검증 다 했다라고 금융위가 7월 말에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 게 8월 초에 뭐 금융위원회 자료 요청 방식을 통해서 국힘 박정훈 의원이 거짓말을 폭로해 버렸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서 금융위원장이랑 정책실장이랑 지금 고소가 들어갔는데요. 이 고소도 위증죄 이런 걸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같은데 꼼수인데요. 전체 회의에서 발언한 거는 증인 선서를 안 하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직무유기 이런 걸로 고소 고발이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니까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이 3천만 원 되게 뜬금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뭐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근데 이건 사실 탁상인정 우려먹기거든요. 옛날에 코넥스나 선물시장에 쓰던 예치금 3천만 원 제도를 그냥 근거 없이 그대로 재활용한 겁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냥 땜빵식으로 또 메꿔버린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러지 ETF는 단타를 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0만 원짜리 설사 3천만 원짜리 이런 거 투자하는 자산가도 안전하게 100만 원만으로 소액 분할 투자하려는 상품인 건데, 이 건전한 위험 관리 시도까지도 문전박대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잘하는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으로 가버리겠죠. 미국의 레버러지 ETF 같은 것들은 1만 원으로도 투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개미들을 해외 시장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당연히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거고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 50%에서 60% 정도, 코스닥은 뭐 80% 이상의 개인 투자자라고 봐도 무관한데요.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증시에 비해서 기형적으로 비율이 높은 거죠. 근데 이 개미 투자자들의 문제가 뭐냐? 개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공포나 포모라는 감정에 굉장히 많이 휩쓸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스트래터지나 리스크 관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자체의 수급이 쏠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체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좀 투자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야수의 심장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본주 종목 시장보다는 해외에서는 되게 풍부한 합법적 무기들이 있거든요. 뭐 CFD 같은 파생 시장이라든가 옵션, 아니면은 외환거래, 수백 가지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야성적인 트레이더들의 자금이 여러 시장으로 분산됩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본주에선 많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풍부한 합법적 무기들을 한국에서는 전면 규제 폭탄으로 다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CFD 같은 경우는 있긴 있는데요. 거의 고사하다시피 돼 있고요. NDF나 아니면은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입장벽 때문에 개별주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장 자체를 완벽하게 정부가 봉쇄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위험 상품인 단일 레버러지 ETF로 이런 트레이더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 레버러지 ETF의 진짜 원흉은 금융당국, 즉 한국정부이고요. 환율 방어 치적이라든가 서학개미들을 국장으로 끌어들였다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인 포퓰리즘 부분도 상당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터지니까 책임 회피에 급급하잖아요. 예탁금 3천만 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 없는 금액으로 그냥 개미 탓으로 일관해버린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금융당국은 억지적인 규제 몽둥이를 치워버리고요. 국장을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레버러지 ETF를 도입했으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유럽장의 뭐 ASML 같은 경우처럼 거래대금에 관계없이 레버러지 ETF가 굉장히 잘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나스닥이 5% 떨어질 때 한국 코스피가 40%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국장을 망친 정책 실패를 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 자신의 개인적인 분석과 생각일 뿐이고요. 투자는 본인의 분석과 의사결정,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